코로나19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2주 더 연장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산 추이가 확실히 안정세를 보인다면 방역 완화를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한 공기업이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인 영등포 장애인 복지관에 명절 지원 물품을 전달하며 자비의 온정을 전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기존 4개 초등학교에 지원하던 영양급식 사업을 9개 초등학교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겨울철의 급격한 날씨 변화가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심혈관계 질환 예방 등 겨울철 건강관리 요령을 취재했습니다. 우리 전통차는 스님들의 수행뿐 아니라 바이러스 질환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품질의 명품차가 탄생할 때 중요한 찬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2주 더 연장된 가운데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산 추이가 확실히 안정세를 보인다면 설 연휴 전에 방역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첫 소식 최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또다시 연장됐습니다. 오는 14일까지 2주 동안 수도권에는 2.5단계, 그 외의 지역에서는 2단계가 계속 적용됩니다. 한풀 꺾이는 듯 했던 3차 대유행의 기세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IM 선교회발 집단 감염의 영향이 크지만 사우나와 스크린 골프장, 요양시설 등 일상생활 곳곳의 감염도 다시 느는 추세입니다. 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도 3주 전 0.79까지 낮아졌다가 지난주 0.95로 재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가 일시적인 증가에 불과할지 3차 유행이 재확산되는 국면으로 전환되는 것인지는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는 방역 당국을 더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추석 때보다도 많은 하루 4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맞는 명절이라는 점에서 위험성이 훨씬 큽니다. 정부는 결국 설 연휴 동안에도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예외 없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직계 가족도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는 설 연휴 기간 동안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종교시설에서도 현행 방역 수칙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종교시설에서는 정규 예배를 제외한 숙박, 식사, 소모임은 앞으로도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미인과 대안교육시설 등의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선제적 방역으로 모범이 되어온 불교계로서는 사실상 해당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방역 지침이 잠시라도 느슨해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고삐를 조인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주 상황을 지켜보고 확실한 안정세에 들어섰다는 믿음이 생긴다면 설 연휴 전이라도 추가적인 방역 완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초유의 감염병 사태 속 두 번째 비대면 명절이 될 수도 있는 이번 설 연휴가 3차 대유행의 추이를 가를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확진 사례를 보면 가족이나 지인 간 전파 비율이 높은 만큼 우리 사회 모두의 안전을 위해 작은 방역의 틈도 허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참배객이 몰릴 걸로 예상되는 설 명절 연휴 기간 전국 국립묘지 운영을 중단하고 비대면 참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설 연휴 기간 현충원과 호국원, 민주묘지, 시남선열공원 등 전국 11개 국립묘지 출입이 통제되고 실내 편의시설 운영과 순환버스 운행도 중지됩니다. 다만 야외 묘역 참배의 경우 사무제와 49제, 기일자 등에 한해 사전 예약제로 진행하고 개별 안장은 정상 운영됩니다. 보훈처는 국립묘지 운영을 일시 중단하는 대신 각 국립묘지 홈페이지 내 사이버 추모관을 통한 온라인 참배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오는 10일까지 전화로 신청하면 국립묘지 의전단이 국가유공자에게 헌화 참배하는 사진을 찍어 유족들에게 전송하는 서비스도 진행됩니다.
설 명절이 다가올수록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은 더욱 쓸쓸해지곤 합니다. 더구나 코로나19 사태로 사회복지시설들은 그 어느 때보다 썰렁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한 공기업이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인 영등포 장애인 복지관에 명절 지원 물품을 전달해 훈훈한 정을 나눴습니다. 김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햄과 기름, 간편식품이 담긴 선물 꾸러미가 손에 손을 거쳐 차에 실립니다.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 가정 50곳에 전달될 설날 선물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몇 개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이들에게는 반갑고 든든한 희망입니다. 한 공기업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따뜻한 명절의 정을 나눠주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2021년 새해를 맞아 코레일 유통과 영등포 장애인 복지관이 함께 준비한 오늘 행사가 장애우분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코레일 유통은 지난 2009년부터 이곳에 명절이나 장애인의 날, 어린이날 등에 빠짐없이 물품뿐 아니라 김장 담그기와 도시락 배달 같은 자원봉사를 해왔습니다. 질과 양을 떠나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지원이야말로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가장 고통받는 분들이 우리 사회의 그늘진 이웃들입니다. 상생의 모습으로 이렇게 저희들을 방문해 주신 게 너무나 감명 깊고 뜻깊은 행사고. 영등포 장애인 복지관은 해마다 명절이면 지역 주민들이 모여 복지관에서 나눔 행사를 치렀지만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인 만큼 설날을 전후해 온라인과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양념을 제공해 집에서 조리하기만 하면 되는 설 음식과 떡국 키트를 장애인들에게 지원하고 설 연휴 기간 즐거운 추억을 담은 사진도 공모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자원봉사자마저 찾아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후원의 손길도 이전보다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때일수록 십시일반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질 때이고, 후원도 줄고 활동도 줄고 만남도 줄고 약간 진짜 모든 게 약간 줄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와중에도 어떻게든 전화를 통해서 방문을 통해서 이렇게 만남과 이렇게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이어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코로나 여파로 더욱 쓸쓸해진 복지시설로서는 명절을 앞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도움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청각장애인 포교단체인 조계사 원심회가 한국 수어의 날을 맞아 청각장애인들의 대화수단인 수화 언어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과 인식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조계사 장애인 전법팀 원심회는 논평을 내고 수어가 우리의 언어임을 알리기 위해 정부가 내일을 한국 수어의 날로 제정했다며 이제는 불교계도 수어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심회는 거의 모든 사찰에서 수어 통역을 지원하지 않고 수어 통역사 1,100여 명 가운데 수어를 보급하거나 통역을 할 수 있는 불자는 20여 명에 불과하다며 이 때문에 부처님 등 불교 수어를 아는 불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원심회는 이어 수어가 한국에서 통용되는 공식 언어로 정해졌고 불보살과 중생들 간의 비언어적 대화인 수인과 같은 시각 언어라며 이제는 불교계도 수어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의 공익재단 아름다운 동행이 아프리카 탄자니아 아이들에게 영양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인 해피콘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기존 4개 초등학교에 옥수수죽을 공급하는 영양급식 사업을 9개 초등학교로 늘려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한 손에 플라스틱 컵을 쥔 아이들이 어딘가를 향해 달려갑니다. 탄자니아 다르에스 살람의 무아송가 초등학생들. 옥수수 가루와 설탕, 버터로 만든 영양죽을 받기 위해 길게 줄지어 늘어섰습니다. 조계종의 공익재단 아름다운 동행이 지난 2014년부터 시작한 해피콘 사업.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0시 30분에 맞춰 무아송가 등 현지 초등학교 4곳에 옥수수죽을 직접 끓여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들 학교는 모두 조계종이 탄자니아에 세운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 인근에 자리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고민도 했었는데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좀 큰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또 문제는 또 학교 쪽의 입장에서는 이제 결석한 아이들이 많았었는데, 근데 이제 이것을 먹기 위해서 이제 오는 학생들이지만 그래서 출석률도 많이 좀 높아졌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올해 영양급식 지원 대상에 5개 학교를 더해 모두 9개 초등학교에 해피콘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총 4,500명 정도가 급식을 제공받게 된다고 아름다운 동행은 설명했습니다. 신규 지원 대상 학교 교장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가진 아름다운 동행은 주방 시설에 들어갈 화로와 솥 등을 이미 준비해 놓은 상황입니다. 불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동참해서 많이 이제 기금을 내어주셔서 그걸 바탕으로 저희들이 좀 확대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해서 한 3월부터 빠른 데는 또 2월 또 해서 준비되는 대로 바로 시작하려고. 아름다운 동행이 검은 대륙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도 자비와 나눔을 펼치며 한국 불교의 위상을 한층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윤석입니다. 문화재청은 전국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등 8,700여 곳을 대상으로 문화재 돌봄 사업을 진행합니다. 문화재 돌봄 사업은 문화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경미한 훼손을 수리하며 사후 보수 정비 부담을 줄이고 보수 주기를 연장시키는 상시 예방적인 문화재 관리 활동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 문화재보호기금법 제정을 계기로 이듬해 5개 시도에서 시범 시행된 후 2013년부터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됐습니다. 올해 사업에는 전년보다 국비 15억 원이 증액된 총 306억 원이 투입되는 가운데 돌봄 사업단 23곳이 수리 기능자 300여 명, 문화재를 전공한 모니터링 인력 100여 명 등 상시 인력 770여 명을 고용해 사업을 진행합니다. 겨울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지만 한파와 대설 등의 피해가 계속되고 날씨의 변화도 많은 요즘인데요. 급격한 기온 하강 등 변동성이 큰 날씨는 심혈관계 질환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권송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상 입춘이 코앞이지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차이가 나는 등 한파가 여전히 기승입니다. 이처럼 급격한 기온 변화로 최근 병원엔 고혈압 같은 심혈관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발걸음이 늘었습니다. 특히 고혈압 있는 환자는 추운 날씨 혈압이 더 올라가 심장과 뇌, 신장 등을 손상시키는 심근경색, 협심증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뇌혈관 질환의 보고에 따라서는 50% 정도가 고혈압이 일으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노약자분들이라든지 체중이 적은 분들은 이제 고혈압에 더 특히 취약합니다. 따라서 면역이 약하거나 노화로 혈관이 탄력성을 잃은 고령자의 경우 추위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장을 풀어주기 위한 규칙적인 운동도 필요합니다. 겨울에는 가급적 야외보다는 실내 운동이 바람직하고 외출할 땐 체온 손실이 많은 머리와 목을 모자나 스카프 등으로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 운동으로 대체하는 걸 일반적으로 권유를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하겠다고 하시면 새벽 운동보다는 낮에 운동하시는 걸 권유를 드리고 외출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장갑을 잘 끼시고 목도리도 챙기시고 또한 혈관을 수축시키는 술이나 짠 음식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기적으로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건강한 노년을 준비해야 하는 100세 시대.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등은 꾸준히 치료하고 여성은 폐경 이후로 심혈관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큰 만큼 증세가 나타나면 곧바로 병원을 찾아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에스트로겐의 혈관 확장이라든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보호 효과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몸 상태는 전문의와 상의해서 적절한 치료 방침을 찾으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현대그룹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막내 동생인 정상영 KCC 명예회장이 지난달 30일 별세한 가운데 모교인 동국대에서 고인에 대한 추모와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국대는 법학과 5학번인 정명애 회장이 평생에 걸쳐 145억 원을 모교에 기부해 모교 발전과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다며 이는 동국대학교 개교 이래 개인이 기부한 기부액 가운데 최대 규모라고 전했습니다. 정명애 회장의 기부 분야도 국가고시 수험생들을 위한 장학금, 교지 매입기금, 건축기금 등으로 다양하며 특히 지난 2014년에는 118억 원의 사재를 기부해 동국대 고양 캠퍼스에 상형 바이오관을 건립하기도 했습니다. 정명애 회장의 49제는 오는 5일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관 법룡사에서 봉행되며 동국대는 교내 정명애 회장의 분향소와 조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추모 영상도 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님들의 수행에 도움을 주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에도 효과적인 우리 차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좋은 품질의 차와 물이 만났을 때 비로소 고품질의 명품차가 탄생합니다. 우수한 차의 탄생을 이끄는 찬물의 세계, 제주 BBS 이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힐링과 평화의 섬 제주는 화산섬이라는 특성상 예부터 물이 귀했습니다. 사찰을 지을 때도 제일 먼저 고려한 입지 조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물이었습니다. 화산섬 제주에 뿌려진 빗물이 용암층 사이로 깊이 스며들었다가 다시 땅 위로 솟아오르는 지하수는 용천수라 불렀고 용천수를 머금은 제주 현무암은 이른바 천연 정수기로 오염물질을 자동으로 걸러냈습니다. 이 때문에 용천수는 제주도민들에게 생명수로 불자들에겐 부처님께 올리는 감로수였습니다. 제주 스님들은 부처님 전에 올렸던 감로수를 내려 차를 우렸는데 이제는 그 역할을 국민생수로 불리는 제주 삼다수가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절물 같은데 그 물을 이용해서 부처님한테 올리고 또 그 물로 버리지 않고 예전에 스님들은 부처님한테 올렸던 다기의 물을 갖고 차를 또 이렇게 우려 마시고 했거든요. 그래서 뭐 당연히 제주도에서 나는 이 삼다수야말로 그 어떤 생수보다 이렇게 단맛이 나고 제주 삼다수가 차 맛으로 으뜸인 이유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물에 함유되어 있는 칼슘과 마그네슘의 양에 따라 해당 성분이 더 많으면 센 물인 경우 경수, 그 이하면 단물인 연수로 분류됩니다. 제주 삼다수가 경도가 낮고 부드러운 특성을 지닌 단물에 해당돼 차를 우려낼 때 차 맛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연수라는 수질 특성을 보유한 물로 차를 우려 마실 때에는 차의 수색이 맑아지고 침전물이 발생하지 않고 이러한 기반에서 저희 제주 삼다수는 대표적으로 연수, 소프트 워터의 수질을 보유한 그 물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 삼다수를 생산하는 제도개발공사는 한국차연연합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고품질의 찬물을 생산 보급하는 데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구멍 뚫린 현무암과 화산송에 의해 오랜 세월 정화작용을 거친 제주 삼다수. 생수 중에서도 찻잎 특유의 향을 잘 살려내고 목넘김도 부드러워 은은하고 풍부한 향의 차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BBS 불교방송의 인기 진행자 출신으로 우리 시대 힐링 멘토로 꼽히는 정목 스님이 지나간 시절을 잔잔히 되돌아본 에세이집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를 펴냈습니다. 이 책은 16살에 출가해 60평생의 현재까지 삶 중에서 불교를 만나게 된 계기와 인생에 대한 단상, 가까운 이와의 이별 느낌 등을 담백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아픈 어린이 돕기 운동인 작은 사랑을 이끌고 있는 정목 스님은 초판 인쇄 전액을 아픈 어린이 돕기 계좌에 입금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BBS의 차 한 잔의 선율 등을 진행하며 대한민국 최초의 라디오 방송 비구니 DJ로 이름을 알린 스님은 대중과 뜨겁게 호흡하며 수많은 사람에게 용기와 지혜를 전해주는 등 위로와 치유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합창을 통해 어린이 포교에 앞장서온 담화림 스님이 부산 영도의 새 법당 개원에 앞서 석가모니 부처님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담화림 스님은 부산불교방송 사장이자 안국선원 회주인 수불 스님을 증명법사로 무진선원의 개원을 알렸습니다.
어린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기존 도량에 있는 분들보다는 아직 초심자를 우선으로 해서 친정 같은 도량, 엄마 같은 도량, 이렇게 도량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수불 스님은 다마림 스님에게 어린이 포교 활성화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새 법당에서 신도들과 함께 한국 불교의 희망을 위해 애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대인들의 취향과 감각에 맞는 기획 상품, 굿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젊은 층을 겨냥한 불교 굿즈가 선보여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위스덤 하트라는 이름의 불교 크리에이터 김유진 씨는 헤드폰을 쓴 부처님을 일러스트로 그려넣은 불교 굿즈 부다티스트를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를 통해 펀딩 제품으로 론칭했습니다. 김 씨는 헤드폰을 낀 부처님 얼굴과 부다티스트라는 글자를 에코백과 스마트폰 케이스, 에어팟 프로 케이스에 디자인해 2030 세대의 감성을 공략했습니다. 위스덤 하트의 부다티스트 펀딩은 지난해 15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진행돼 목표 금액인 50만 원의 2배가량을 달성했습니다. 김유진 씨는 법명 지혜심으로 인하대학교에서 역사와 언론정보학을 전공하고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언론정보학을 공부했으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BBS 불교방송 기획홍보부에서 일했습니다. 이젠 일상이 돼버린 듯한 코로나19지만 여전히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스트레스와 피해는 극심하다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팀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고령층 그리고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체감하는 피해가 더욱 큰 만큼 국민들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2월 2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